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압사로, 화재로, 건물 붕괴로, 폭우 침수로 크고 작은 참사들이 이름만 달라졌을 뿐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책임을 미루고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 감독은 부실하고 피해자는 늘 뒤에 남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가장 큰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의 미래가 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아이가, 부모가, 동료가 같은 이유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 이 사회가 더 이상 안타깝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5년 전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다시는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동의 청원까지 하며 제정을 촉구했던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참사가 날 때마다 이번엔 달라질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동행은 더 이상 법안 제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시민공청회와 경향신문 등의 칼럼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또 다른 희생이 생기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슬픔은 개인의 몫이지만 안전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오늘도 소중한 시민들과 나누는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첫 곡은 단원고 2학년 1반 김수진이 좋아했던 엑소의 첫눈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점점 더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Baby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아무 말 못하는 날 Merry Merry Christmas 잘 지내는 거니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더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군요. 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12월 1일 기사 또 참사 유족 한겨울 삭발 대통령 면담 요청서 들고 경찰과 대치 유지영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4일로 예정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삭발했다. 삭발 직후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들고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으나 경찰에 막혀 20여 분간 서로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가족들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철이가 유가족과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황철이가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항공 참사 당일인 12월 29일을 상징해 이날 낮 12시 29일부터 시작한 기자회견에는 유가족 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수십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 5명이 끝내 삭발하자 참사를 상징하는 하늘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다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떨궜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향철이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공항 참사 중간 보고 성격의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유가족 5명의 삭발을 지켜본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보낼 것 아닌가라며 끝내 오열했다. 눈물바다 된 현장, 항철이 독립 후 재조사해야. 기자회견 사회를 보던 김덕진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장 또한 어떻게 해야 이 모습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겠나. 국민주권정보의 대통령실 앞에서 또다시 참사 피해자들이 이렇게 삭발하고 오열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지 않나라며 항철이 대신에 국무총리 소속 새로운 조사기구가 탄생할 텐데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은 독립하기 전 모든 조사를 끝내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청회가 예정된 4일 교통법안 소위를 통해 항철이를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항철이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이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공청회 개최 측이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며 이것이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공청회를 풀기자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취재는 가능하나 질문은 금지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저는 이런 공청회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이가 참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데 더해 그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둔덕 설치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 항철이는 우리 유가족의 정보 공개 요구에 단 한 번도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며 저의 마지막 기도는 뼈가 끊어지고 살이 찢긴 채 죽어간 내 가족들이 고통이 이 땅에서 겪는 마지막 희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참사의 진실이 이렇게 왜곡된 채 졸속으로 매듭지어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선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 발언도 나왔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1년 전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국민 주권 정부에 요구한다며 다른 참사 피해자가 왜 11년 전 우리 참사의 가족들처럼 똑같은 벼랑에 내몰리고 절규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해달라.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현직 기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상모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 대한항공 기장은 항철이가 강행하려고 하는 공청회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지금껏 지키지 않았던 절차는 무시하고 갑자기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공청회는 반드시 새로운 항철이가 꾸려진 다음에 절차에 맞게 사실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다 이해한 상태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공청회는 미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항철이가 공청회 진행 근거로 제시한 1년 이내 중간보고 공표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항철이가 조사한 80건 가운데 70건은 1년 이후에 중간보고를 공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노숙농성에 돌입해 오는 2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집회 오후 7시 촛불집회를 열고 3일에는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글로벌센터 앞까지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12월 1일 이렇게 기자회견 후 노숙농성에 돌입했는데 네, 하루 만에 네, 유가족들이 이렇게 삭발까지 하고 투쟁한 하루 만에 네, 공청회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가 삭발하고 이 추운 날씨에 노숙농성을 하고 나서야 이런 요구들이 들어지는 이 현실에 아직도 저희는 화가 납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곁에서 가까이 함께했던 분이지요. 진보당 안산 단원구 위원장 정세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 쳐요. 어서 오세요. 네, 진짜 반갑죠. 네, 그럼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엄마의 노란선수건 공동대표이자 진보당 안산 단원 지역위원장이고요.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 진행자입니다. 진행자님 네. 하시군요. 오늘 인터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우리 단원 FM에 오시면은 게스트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14년을 떠올리면서 4월 16일 날 어떤 기억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년 전이죠. 11년 전이 넘은 일인데요. 그날은 너무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날 회사 식당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이 뭐였냐면 하필이면 그 웃음 치료 교육이었어요. 웃음 치료사가 와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안 웃잖아요. 네. 웃을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웃겨서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런 것처럼 억지로 웃고 뭐 박장대소하라 그래야 건강하단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을 회사가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배가 뭐 단원고 수학여행 아이들 수학여행 중에 배가 이제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이제 구조 중이라고 한 거예요.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들도 이제 막 와 구조했대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웃으면 또 크게 웃을 거 아니에요. 그 저를 또 그 사회자가 불러 나오게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본보기로 웃은 거죠. 웃음 치료 교육이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웃고 났는데 그 다음이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 침몰 중이라고 하는, 침몰 중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소식을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소고 배를 제일 잘 만들고 여기서 구조가 안 된다? 아니 그 주변에 섬에서 뭐 그냥 가두 구조하는데 이렇게 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날을 잊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아이들이 그렇게 배 안에서 이제 예 그런 생사를 다투는 시간에 이제 막 웃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저는 엄청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크게 다가와서 그 단 한 명도 구조 못했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제 삶에 다시 살아가는, 다시 태어나는 이정표 그렇게 다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그걸로 다짐하게 된 저의 웃음이 그걸로 이제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고 있고 지금도 그 2014년 4월 16일이 아이들에게 저에게 길을 또 내어주어서 여기까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웃어서 네. 미안해가지고. 그거는 뭐, 네. 웃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음. 다 그렇게, 상황이 그랬던 거고. 네. 네, 그럼, 세경 씨는 처음부터 안산이 고향이었을까요? 아니요. 네. 저는, 네. 안산에 90년 여름이었어요. 네, 안산이 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세월호 참사 겪으시면서 현대사 막 다시 알고 그러면서 우리 막 너무 몰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대학교를 들어가서 80년 광주를 알았고 이제 전태일 열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20대는 팔팔하잖아요. 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면서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개인적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막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나는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그래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90년도면은 제가 20살 됐겠죠. 만으로 20살 됐을 때 뭘 알겠어요. 책 한 10권 읽었나? 그러면서 삶을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저는 나라가 불러서 갑니다. 조국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러면서 산다리하고 밥상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어깨에다 메고 보따리 이불 보따리 하나 하고 그거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들고서는 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와,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다, 지금 진짜. 생각하면 정말 80년도면 안산은 지금 그때 항상 90년. 예. 공단이 그때도 막 들어서고 엄청 이제 정말 이제 88년도 누구나 오라고 할 때요. 오라고 할 때 막 맞다. 들어가서 밥맛이 없으면 딴 회사로 가. 그렇죠. 그래 그때는 반찬이 한참. 뭐 이제 아니야. 그러면은 딴 회사로 가요. 점심 먹고 딴 회사 가고 그렇게 하고 좀 월급 보고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 살 때인데 그래도
이제 안산이 어떨까? 그리고 그때는 구로공단이나 이게 다 사양화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어. 여기를 어.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를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한 2번 바뀌었나? 그리고 한 번 간 데는 회사가 망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하다가 망할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규모 있는 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신창전기라는 곳 자동차 키세트 만드는 데를 들어오게 되고 그게 95년 6월 29, 6.29 선언 노태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사업 입사 날짜를 할 때. 그래서 92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안 잘리고 남들이 신기할 정도로 잘릴 뻔한 위기는 몇 번을 넘겼는데 회사가 나를 잘랐다가는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 그렇지, 큰일 나지. 그냥 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자를 근처 가다가 또 안 잘리고 그렇게 이제 넘겨가면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이제 지금도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 회사에서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추억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20살 때 왔으니까 20살 때 와서 그냥 혈기왕성하잖아요. 왕성하고 저는 되게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다니고 또 노동 운동을 하겠다 결심했고 노동조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삶이 좀 고달프긴 했지만 힘들어요. 탄압도 받고 그렇지. 회사가 입원 안 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에 이제 회사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머니들 못 볼 뻔한 기억이 있어요. 못 볼 뻔했어요. 제가 21살이죠. 여기 내려와서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지금 이제 원곡동 보면 다 아파트 들었었잖아요. 고층 아파트. 저도 이 동네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막 가다가 이제 여기 진짜 왜 신도시에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초지역 앞으로. 근데 그 위쪽으로 가면 그 라송호텔 건너편에 지하 연립이 쫙 있었어요. 근데 지하 연립을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놨지만 옛날엔 거길 다 월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30에 5만 원, 7만 원, 20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제가 엄마한테 어디 갔는지 묻지도 마라 했으니까 돈을 갖고 왔겠어요. 찾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네, 찾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찾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찾아서 이제 저를 만나러 왔었죠. 그랬는데 지하에서 이화 연립이라고 하는 데서 잤는데 한겨울이었는데 3명이서 잠을 잔 거예요. 연탄가스를 맡았어요. 연탄가스를. 근데 제가 좀 끝에서 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제가 잔 거예요. 그래서 전 출근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걸음이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근버스가 와서 뛰어가는데 차에서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쟤 술 먹었다. 쟤 술이 안 깨가지고 저렇게 온다. 근데 전 그때도 제가 연탄가스를 맡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때 이제 품질 쪽이었거든요. 개수를 세고 분량을 선별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뭔지 아시죠? 꼬박꼬박 졸았어요. 8시간 내내 졸다 온 거예요. 병든 닭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연탄가스로 밥을 못 먹었어요. 토가 나와가지고.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연탄가스라고 모르고 그때는 연락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회사에서 퇴근해서 갔는데 그 언니들이 노래져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들은 나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계단을 못 올라오고 쓰러져가지고 기어갖고 이제 놀이터에 그네 앉아 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내려오다가 이제 딱 그때는 연탄가스가 중독이 빈번하니까 와서 동치미를 먹이고 누워있다가라고 그러고 이제 찬 공기를 맡으면서 그러고 사는 거죠. 큰일 날 그래서 뻔했네. 그때 이제 그 전날 만약에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랬으면 어릴 때잖아. 그때는 그러네. 예. 삼가 고인의 누구 명복을 빌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연탄가스를 먹으면 네. 다들 이렇게 눕는데 선생님은 걸어 다니셨네요. 그러니까 걸어 다닌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신기하셨. 그리고 그걸 가스를 맡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조니까 이제 반장이 와가지고 그리고 개수가 자꾸 틀리니까 날 따로 불러가지고 너
너 위장 취업이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 학교를 이제 어쨌든 졸업을 못했지만 혹시 그랬더니 너 국졸이지?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못 틀리냐? 쓰니까. 이래가지고 제 기억이 그렇게 나요. 아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추억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또 두 번째 삶을 사는구나. 네, 두 그렇군요. 번째 삶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요즘 아. 또 겨울이 오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예. 그나마 연탄을 안 네. 떼서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었네요. 예,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네, 만났어요. 그래서 네. 추억이 참 많네요. 안산의 네. 추억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또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체가 네. 있잖아요. 예, 예. 그 단체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노란 손수건에서 활동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경우는 좀 길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후에 바로 안산 기도회를 했어요. 단원고 앞에서. 그래서 기도를 매일매일 나갔어요. 매일매일 나가고 그랬는데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암담하고 참혹한 소식이었고 더 기가 막혔던 거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거짓말. 자고 일어나면 뭐 해경이 뭐 했다, 뭘 다 구조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소식을 누구의 언론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분노는 참을 수가 없고 맨날 울면서 보내는데 이게 기도만 해서 뭐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들이 그 행동을 하자. 뭔가 이 부조리한 지금 잘못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엄마들이 나가자.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때는 팽목의 상황도 정말 소식이 다 단절됐잖아요. 단절이 됐었고 부모님들도 수습하느라 정말 아무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뭐 대책위도 안 만들어졌고 근데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자.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자. 그리고 밖에서 행동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이제 막 옛날도 아니고 함께 노조를 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 관계했던 친구들을 막 서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래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래 우리 단체 만들자. 만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겁이 없었던 거예요. 단체를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카페로 만들자. 그래서 온라인 카페를 4월 28일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도 행동을 하는 엄마의 행동을 하는 카페 행동을 하는 걸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저하고 오해란 대표는 이제 팽목을 갔어요. 팽목에 좀 와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행동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를 우리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아이들을 이제 수습하고 하는데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부모님의 물도 떠드리고 이제 손도 잡아드리고 그런 자비는 아니죠.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수습하려고 하는 부모님들 대기할 때 같이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드리는 안아드리고 그런 일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품이 필요하면 조달해주고 이런 걸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근데 아무도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랜 노표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참담한 현장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미금 그때 사무국장 역할을 한 친구한테 카페를 만들려고 갔는데 첫날 5,000명이 가입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카페가 진실을 향한 소통이었어요. 거기에 해외 외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외신에서 소식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걸러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언론 구조였어요. 저희 엄마의 노란선수건이.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뭐 하면 좋아요? 막 양평에는 매일 서울을 올 수가 없어요. 안산을 그럼 양평에서 엄마의 노란선수건을 해주세요. 그래서 양평의 바람개비 문희정 쌤이 한 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고 저희들은 주로 부모님들
곁에서 국회 지원 가면 국회에서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그냥 직접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산 엄마들이란 거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이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엄마들이 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결해가지고 해드리고 그런 이제 파리국도 그때 이제 파리국. 독자적으로 하신 게 있고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엄마들이 나서서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든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농성 지원이라든지 뭐 하여튼 다 그런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예, 많은 저희가 농성하면서 네, 네네. 엄마의 노란 수수건 손수건 예, 맞아요. 머리에 쓰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노란 따뜻한 수수건, 네. 밥도 먹고 막 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네. 그때 우리 팽목에 있을 때 네, 노란 선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 그 해경하고 정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그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모였던 거였을까요? 저희가 네. 카페에 들어오면 엄마들이 정말 못 믿잖아요. 언론을 못 믿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기사들이 쫙 망라되는 데가 있었어요. 공유방, 소식 공유방. 그럼 그거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1차로 그래요? 걸러지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를. 다 소식이 현장에 정말 있던 분들도 있으니까 현장에 있던 이거는 분들부터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뭐. 예, 그런 거를 다 우리는 우리만 그렇게 이제 딱 해놓고 우리만 그렇게 해놓은 줄 알고 네. 시민들은 모르는 줄 알고 예. 되게 그런 소식들이 소외되는- 정말 잘 전달되는 예, 카페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새록새록하네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잠깐 여기서 정세경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쉬어가려고 합니다. 직접 곡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강어달님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음.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는 마음을 담아서 꼭 안아주세요.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예. 한숨 짓는 그대 어깨 위로 희미하게 비춰오는 여린 불빛 유혹하며 다가와 살포시 숨죽이네 쉽지 않은 세상 그 누구도 다르지 않을 거라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비가 그치고 뒷걸음치는 검은 구름 사이 물 위에 별빛이 반짝이고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나와 어깨춤을 같이 추고 새벽이 다가와 다름없이 태양이 뜰터이고 다름없이 달림이 뜰터이고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힘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 햇살 속으로 간신히 손을 내민 사람들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마음과 마음 안고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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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처럼 우리 꼭 서로 안아주기 하면서 네,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보당의 안산 단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정치를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정치 요거 말하기 전에 아까 이제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네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게 그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서 나오시면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세월호 아이들이 남긴 숙제들을 이제 아이들이 남긴 숙제를 지금 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아직 그 숙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엄마의 노란 손수건을 함께하는 진실을 외치고 그걸 위해서 행동을 하는 엄마들의 행동이거든요. 그 엄마들이 기도하는 엄마에서 행동하는 엄마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투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투쟁을 무서울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28일 날 온라인 카페 만들고 나 오프 행동으로 끊임없이 이제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 그때 그 분향소 앞에서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저희가 노란 손수건을 쓰고 왔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 자체가 참사를 당했을 때 그 이전에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 부모의 잘못 또는 뭐 사회의 잘못인데 구체화되지 않은 사회의 잘못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쁜 곳 이렇게 뭉뚱그려진 것 그렇게 해서 물음을 하지 않았던 참사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거나 그리고 이게 잊혀지길 바라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보다는 유가족들의 외로운 싸움 그러다가 유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런 거였다면은 세월호 참사는 그 물음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과 투쟁들로 이어진 게 지금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기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론이 해야 되고 그래 정치인은 그래 걔네들은 정쟁을 하잖아. 그럴 수 있어. 물론 우리는 너네 똑바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바른 목소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듣게 할 수 있는 건 걔네들의 몫이야. 근데 지금 전혀 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팽목을 갔을 때 처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기자들이 그 옆으로 기자며 보도국들이 쫙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편지를 썼었어요. KBS 기자들한테. 그래서 국가 재난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그때 중2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자 쓰레기라고. 그게 이제 처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나온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그런 오보가 많고 그래서 기자한테 제가 이제 쓴 게 있어요. 손편지를 막 썼어요. 막 급하게. 그래서 제가 미담하지 말아라. 그때 한참 미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렇지. 어려운 집안의 할머니 손에 자라서 뭐 그 아이는 먼저 뭘 하고 해가지고 이게 사건의 진실보다는 이거를 미화시킨 미담을 통해가지고 뭐 이걸 동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MBC에는 보험금 청구 얘기 나오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 기억 때문에 너네 기자들은 미담을 발굴하는 데가 아니라 진실을 보도하는 애들이야. 우리 딸이 너네한테 뭘 했는 줄 알아? 기레기라고 그래. 그리고 너네는 국가 재난 보도 방송국이야. 그럼 그거에 맞는 보도 지침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줬어요. 근데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자기는 일단 그렇지. 기자라고 그런 애들을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대빵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참사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으면 실체 책임 있는 자들을 꽂아야 되는데 새끼 기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맞아. 걔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도 지침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제 눈을 못 맞추고 제가 엄마인 줄 알았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고 거의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편지를 어떻게든 자기가 전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 됐겠죠.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기자협회에 거기에 제 편지가 공유된 거예요. 기자가 된 오늘처럼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다라는 그게 공유가 됐다고 한참 뒤에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뒤에 여전히 지금까지 11년 후에 언론은 형태, KBS의 형태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멈추지 않는 이 재난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맞아. 파헤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제가 사회자겠네요. 어머니도 끝나지 않는 훌륭하십니다. 세월호 방송하면서 어떠신가요? 아,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까? 네, 네. 아, 이게 방송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 명이 눈빛을 막 교환했잖아요. 네, 그래요. 너무 좋다는 걸로 제가 네. 말씀드리고요. 좀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아까 단원구 지역위원장 어떻게 정치 시작했냐? 네. 2018년 출마를 결심했고요. 네. 제 인생의 노동운동가로 음. 이제 생을 마감을 해도 정치는 없었어요. 정치 나이 없었는데, 제가 민중당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서 강제 해산이 됐잖아요. 네. 강제 해산이 되고, 이제 민중당, 그 뒤에 민중당으로 이제 되면서, 다시 이제 당원들을 모여서 민중당으로 되면서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어머니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혼동기였어요. 저희들이 그렇죠. 계속, 뭐 청문회, 막 해서 특위인데, 우리 가족 포함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 넣는데, 그거 봐달라고 그러고 막, 하여튼 엄청 이게 정비되지 않으면서 계속 저희들은 진상규명 투쟁들을 네. 계속 하면서 광장에 나가던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의를 받은 거예요. 제의를 받은 게, 제의를 그래도 우리 당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 당선이에요. 당선이고 출마해요. 당이 출마하지 않으면 그건 당의 그 어떤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한 사람들 모아서 우리를 진출하게 인정받게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거예요. 그게 당의 사명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당이 만들어지면 이제 첫 지방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노동운동 하다가 제안을 받을 때 안 한다고 고사를 했겠죠. 나는 네. 이게 내 거에 없다 아마 했는데, 그때가 이제 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납골당이다 막 하면서 그 반대 세력들이 완전히 안산을 뒤덮여가지고 막 난리치고 할 때, 근데 그때 민주당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떤 답을 내지 않고 이제 뒤로 말하자면 숨었지. 뭉개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들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들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의 부르심 왜 기도하면은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부름의 답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 열린 공간에서 내가 내지 어디서 내겠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정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박근혜라는 괴물은 안 태어났을 거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2018년의 선거가 그 14년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을 했군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당은 직접 정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진보당인데 위임 정치, 대리 정치 걔네들한테 뭐뭐 해주세요. 청원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실제 내가 들어가자. 어머니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들어가셔서 실제 유가족의 직접 정치를 참사공화국에서 어떤 지금 생명안전기본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계속 청원 방식을 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직접 해야 된다. 누구든 노동자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내는 누군가 해야 돼서 저는 엄마 정치라고 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하자는 결심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의원님이 의원님이 그냥 우리 생명안전공원 크게 목소리 내주셔서 우리 너무 힘이 됐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진보당으로 네, 아직 출마를 하시나요? 네, 지금 그럼 요즘은 집중적으로 하는 출마를 안 하셔. 예. 그렇죠. 이제 때 되면은 그렇게 뭐 당원들이 또는 뭐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집중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통학길 동행 도우미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등하굣길 동행 도우미 조례제정 촉구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당이 11월 10일에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했고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등하굣길에 신호등 앞에서 이 수신호 하시는 녹색 어머니의 뭐 어머니 폴리스, 그다음에 실버, 뭐 그다음에 낮에는 로보캅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뭘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약하다. 왜냐면 그거는 그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사고는 학교 앞에서 가장 스쿨존에서 많이 나기도 하고 등교 하교시. 그러니까 하굣길에는 뭐냐면 요즘 우계미수, 납치미수. 9월에도 몇 차례 일어났고 안산에도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 조두순 사건도 있고 조두순이 뭐 초등학교 어슬렁거리다 지금 재구속된 거 알고 계시죠? 진짜요? 네. 아직도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에는 그 유괴가 뭘 요구했어요? 돈, 지금은 성.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또 맞벌이가 정말 많아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근의 알바로 통학길 애들 픽업해주는 알바가 떴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시에서 안 되지?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 성동구하고 부천시하고 그 외에 몇 개 지역에 사는 거예요.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그거 한지가요? 네. 그래서 성동구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현저히 낮은 도시들을 봤을 때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왜 그런가 하니까 등굣길 하굣길에 그렇게 교통지도사들이 데려가는데 아이들을 모시고 가죠. 근데 워킹 스쿨버스라고 해서 그거를 등하굣길 통행 도우미가 워킹 스쿨버스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학교 버스야. 어머니들이 이렇게 애들을 5명에서 8명 데리고 신호도 건너 그러면서 교통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통 지도사들, 자격증을 딴 분들이 하는 거고, 아이들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세워놓는 거예요.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처럼 편말을 세워놓고, 어느 아이들은 여기로 모이세요. 그럼 거기에 그 교통지도사, 맡은 지도사가 이 아이들을 5에서 8 안전하게 학교 안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 때도 그렇게 집 앞까지 그리고 그걸 단톡방을 그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과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등교했을 때 성준이 등교했어요, 혜란이 등교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통지도사와 가니까 핸드폰을 안 보겠죠. 너네 어제 숙제했어? 너네 오늘 뭐 재밌는 거 뭐 있어? 방 끝나고 뭐 할 거야?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런 게 등하교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만족도 높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모니터링 했을 때 99%의 만족도가 있어요. 교통사 그래서 성동구는 교통사고 0%를 목표로 하고 한다. 전국에서 현저히 낮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생명안전 도시 안산에서 어린이 안전을 이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안산은 아직 도입이 안 됐나요? 없어요. 지금 도입이 안 됐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올리니까 어떤 분이 12년에 1년 하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다가 뭐 내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돈이 들어가니까 돈에서 아이들 안전이 밀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 이런 이제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인 엄마들이 막 모니터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직접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하굣길 통행 도우미 조례제정 촉구 운동을 하면서 지금 추진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추진위원이 되어주시라고 하는 것과 지금 한 800명 정도 상록구와 단원 해가지고 천문 목표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간담회도 몇 군데서 다 이루어지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특히 11월 10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민근 안산시장님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저희를 보면서 지금 좀 사건 네, 있어요. 알죠? 네.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국민의힘 뭐 신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린 그 전 기자회견 이미 했고 진보당에서는. 그래서 제 선전물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라 했는데 시장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잘 됐네. 예. 잘 된 게 아니에요. 만나고만 잘 했지. 돼. 이제 잘 이럴 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므로 내년 지나서 예산 확보하면 어떨까요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너무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는 그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필요하다. 네. 우리 아이들의 안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체 없이 지금 당장 네. 그리고 필요한 돈도 거네. 있다. 네. 돈도 있고 교통지도사 따면 되는 거고 수강하는 것도 쉬워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다 어머니들도 해주세요. 해야지.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12월 안에 네.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쿠팡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네. 맞죠, 맞아요. 아, 쿠팡 지금 노동자들이 네네. 계속 돌아가시겠어요.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지금 그리고 안산에서는 지금 안산 시흥 터미널 앞에서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또 저희가 이제 선전전이라고 했나 집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2년 가까이 됐어요. 진보당하고 쿠팡 해고자 이제 쿠팡 해고자 전용석 동지하고 그 외에 이제 민주노총 안산지부 그리고 이제 다른 터미널 네. 조합원들하고 지금 쿠팡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쿠팡의 문제는 야간 배송을 멈춰야 돼요. 맞아요. 야간 배송. 이게 쿠팡이라고 하는 그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로켓 새벽 배송. 배송이랑. 그리고 새벽 배송. 네. 로켓 배송이 뭐냐면 7시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7시 전에 하면 클렌징이라고 하는 해고제도거든요. 구역을 안 줘버려요.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안 준다는 건 그건 곧 해고예요. 말이 클렌징이지 자기네 깨끗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단어도 정말 저는 흉물스럽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로켓 배송에 이 노동자의 목숨이 연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료예요. 그래서 저희는 연료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쿠팡의 야간 배송, 이회전 배송, 그다음 주출일간 배송이 CJ, 한진, 롯데 이런 택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원래 쿠팡이 뒤떨어졌었는데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여가면서 연료로 써가면서 새벽 배송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그거를 안 바빠도 되는데 사실 7시까지 받지 않아도 될 물건을 그러니까. 당연히 시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매운동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불매운동을 막 소비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법으로 제도로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야간 배송을 멈춰서 그 지금 2급 발암 물질로 등록된 이 야간 근무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고 2회전 3회전 배송 그거 2회전 3회전 배송하다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데 쿠팡 물류센터 가면은 사람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CTV에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7, 8분 뒤에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4분이잖아요. 뭐가? 그 골든타임. 근데 사람이 옆에서 봐야 그거를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물건으로 짐짝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현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산정보까지 우리 다 털렸죠? 네. 전자상거래 할 수 없는 아이들 제외하고 3,500만이면 전 국민이 다 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있으면은 그 쿠팡 그 사장 몇백만 년 그렇게 물어요. 150만 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150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사과 까딱하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게 왜 털린 게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어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음. 굉장히 처벌을, 중요한 네, 처벌을 크게 처벌을 해야 돼. 돼요. 네, 우리가 맞아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맞아. 안전사회 이런 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거는 어디든지 네.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 안전사고뿐만이 아니라 다 나오는 거라 생각하고요. 또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별하던데요. 예, 고별전은 이미 여기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거기도 지금 네, 노숙노성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노숙노성하고 있고 이거는 노동자들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아, 거기 연결된 어떡하죠. 부분들이 아유. 부품사처럼 말하자면 거기에서 그 안에서 다 먹고 살았던 중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마트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홈플러스는 지금 거기는 이제 생존의 투쟁을 24일간 단식을 했고 어제부터는 물하고 소금도 끊는 아사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건 누가 답을 내야 되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답을 정부가. 해야 돼요. 답 이재명 내야지. 정부가 답 내야 되고 낸다고 해놓고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랬는데 지금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서 네. 이분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빨리 모든 것이 좀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네. 쉽지 않네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이웃의 이야기니까요. 네. 응원과 연대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정세현님 모시고 네, 한 시간이 후딱 가버렸고 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네, 다 3분 끝나갑니다. 남았습니다. 3분? 네. 아, 네, 네. 3분이면 네. 제가 그러면 제가 네. 할게요. 네. 지금 질문하셨던 게 안산을 내가 만들고 싶은 안산하고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4.16 안산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자고 살았다가 짧은 생을 피지도 못하고 마감은 한 곳이고 그 아이들의 어떤 숭고한 어떤 그 마음들이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차별도 없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해야 되고 네. 그런 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되고 네. 기억하고 행동하는 안산 되었으면 생명안전의 도시 안산 됐으면 좋겠고요. 네.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금 패권이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지금 왜 전 세계 중에서 패권하는 몰락 미국에 대해서 아직도 벌벌 떠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예 탈미 자주를 외치는 그래서 국익이 우선되는 미국의 이익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바라고요. 네. 오늘 라디오 참여한 소감은 이래요. 네.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 떨렸는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 자주 만나가지고 예, 너무 저를 네. 떨리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네. 예, 끝내지 않은 세월호 저도 함께 끝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진보당 단원구 지역위원장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저기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네. 진행과 게스트까지 다 해주신 우리 정세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맞추느라고 네, 네, 그러면 네. 정세경님이 신청하신 혼자가 아닌 너 서영은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